저를 선임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최고의 변호사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.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꼭 만나보시고 하시라고 하거든요. 지금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도 한 두세 명은 꼭 만나보셔라 이러는 이유가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너무 한강이 예뻐서 왔습니다. 예쁘시죠? 보여주실래요? 우리 PD님도? 예쁘지 않나요? 네. 딱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이제 산책을 나왔습니다. 너무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제 상담 오셔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은 술을 많이 좋아하신다, 맥주를 많이 드신다, 이렇게 막 맥주를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진 않고요. 하여튼 예쁘게 한번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고요.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해 봤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까? 상속을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까?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상속은 정말 평생에 한 번 하는 소송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하면 좋을까? 저도 그런 생각하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?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는 꼭 보셔라.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. 그 이유는 이 가족의 일을 저밖에 몰라요. 어떻게 되면 남한테 얘기도 못해. 막 속상하지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오빠나 우리 언니 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한테 많이 얘기하시고 하니까 소통의 방법이 딱 하나다. 뭐 예를 들어 메일로만 한다. 아니면 카카오톡으로만 한다. 전화는 안 한다.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족 소송에선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뭐 전문을 하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죠.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전문이라는 말을 다 쓸 수가 있어요. 예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사람만 상속 전문이다, 뭐 형사 전문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다 써도 돼. 그러다 보니까 전문한테 가셔라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사실 누군가를 이제 선임하고 싶어서 상담을 가신다면 대한변호사 인증을 받은 전문인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상속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정확히 확인하고 가셔라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 얘기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. 후기 같은 거 저는 후기가 되게 제 자랑이에요. 제 의뢰인 후기 많이 보셨죠? 이거 다 제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. 그런 이유가 그래도 우리 그렇잖아요. 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네이버 리뷰를 보고 쿠팡이츠나 뭐 배민에서 뭘 시킬 때도 사실 리뷰를 제일 많이 본단 말이에요. 우리 의뢰인들의 평가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거를 많이 보셔라 라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게 판결을 많이 받아봤냐, 좋은 판결을 많이 받아봤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참 그게 제가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? 판결문을 도용하고 심지어 의뢰인 후기를 도용하는 경우가 요즘 허다합니다. 그런 경우 많아요. 심지어 제가 최근에는 제 후기를 도용당했어요. 사건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의뢰인분께서 사실은 자녀를 먼저 잃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의 배우자분까지 이제 떠나시게 되면서 저 손주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상속 문제가 쭉 발생을 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손주도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전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저녁 10시 넘어서 그분 계신 곳에 가서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좀 받아오면서 저희가 언제든 연락이 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이 너무 고마웠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카톡이 왔어요.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녁에 모셔서 그거는 저와 우리 의뢰인분의 교류와 교감에 의한 건데 그런 후기가 도용당하는 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후기를 꼭 보시고 뭐 선택하셔라 이러기도 요즘은 참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. 뭐 판결문 도용은 너무 많고요. 사실은 후기를 보고 뭐 판결문도 보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방문 상담을 하시고 그 사람이 내가 선임을 해도 되는 변호사인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라.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로 전문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상속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정말 기승전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런데 그런 세금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저희는 몰라요 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
그리고 뭐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보시고 선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하든 그게 저는 꼭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저와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랑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. 저를 선임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최고의 변호사다. 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저는 꼭 오셨을 때도 어떤 말씀을 꼭 드리냐면 저만 보지 마셔라. 지금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도 한 두세 명은 꼭 만나보셔라 이러는 이유가 정말 상속소송은 평생에 많이 하는 소송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정말 신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상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종이로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. 그러는 이유가 저한테 돈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았다 하면 전 더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데 여튼 변호사 선임은 정말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상속 문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급한 마음에 선임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기간의 제한이 있는 건 유류분 소송밖에 없잖아요. 기간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한 주, 두 주는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한 3명 정도는 만나보시고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가족 간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드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한강에서 최혜리 변호사였습니다. 안녕. 끝.